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의학 상식을 전해드릴 건강한 의사 조혜린 원장입니다. 가장 흔하게 겪고 있는 여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리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리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지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번 생리 주기에는 생리통이 적었으면 좋겠다 혹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겪지만 너무나도 겪고 싶지 않은 생리통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장 흔한 여성 질환 생리통이라고 하면 실제로 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약 60%의 여성들이 생리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으로 인해 인생 주기 중에 고통 겪고 있다고 해서 과하게 말하자면 거의 모든 여성들이 생리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월경통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월경이 어떤 증상인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자궁 그림인데요. 배란 후 수정란 착상을 위해 두꺼워졌던 자궁 점막이 출혈과 함께 질로 배출되는 현상이라고 가볍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궁 점막은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어 수란간에서 올라온 정자와 만나 이것이 수정이 됐을 때 자궁 점막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돼서 착상이 되고 임신을 잘 유지하기 위한 몸에 보호하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럴 때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자궁 점막은 굳이 유지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출혈과 함께 질로 배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그림에서 난포에서도 난자가 발생이 되면 배란을 통해서 황체를 태아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체온 변화 역시 배란을 기준으로 저온기에서 고온기로 진행이 되고요. 그 아래 보이는 여러 가지 그래프는 생리 주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4가지 주요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가운데 진한 선으로 보이는 배란을 보시면 그 앞쪽으로는 아래 얕은 자궁 내막 조직이 보이는데 배란을 기준으로 자궁 내막이 두터워져서 이것들이 임신이 된다면 자궁 내부에서 수정란의 착상을 위해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쿠션이 되지만 수정란이 착상이 되지 않고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리를 임신의 여부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리통이 있다고 할 때 일단은 이 생리통을 겪는 이 생리가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생리를 따질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따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리 주기는 생리와 생리 2가지 생리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요. 평균적으로 28일 정도의 주기를 갖습니다. 하지만 괄호 안에 보시면 21일부터 35일까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 기간 내에서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생리를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생리 기간은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 주변 분들 보시면 보통 이 정도 기간 동안 생리를 하시는데요. 이 역시 2일에서 7일 정도 조금 더 짧거나 길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생리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 35ml 정도. 하지만 조금 생리량이 적거나 아주 많지만 않으면 이것도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고요. 생리혈은 사실 피기 때문에 아주 빨간색일 거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배출되는 월경혈은 암적색이나 갈색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갛거나 선홍색이면 오히려 생리 색깔이 너무 진한 거기 때문에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서 따져보시는 것이 좋고요. 월경이 시작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전체 생리 배출량의 90% 정도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나는 초반에 생리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느끼셔도 실제로는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생리는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시작되고 서서히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월경통은 치골 상부와 하복통을 위주로 우리가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것들 말고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크게 하복부와 하지의 통증, 소화기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외음부의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하복부와 하지 통증의 경우는 복통이나 치골통, 대퇴부의 방사통, 대퇴부는 여기서 허벅지고요. 허벅지 앞쪽으로 뻗치는 느낌, 그래서 앞통보다는 뻗치거나 칼로 찌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혹은 대퇴 부위가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생리할 때 소화가 잘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은 호르몬적인 이유 때문에 울렁거리거나 구역질, 구토, 또 심한 분들은 생리 전후로 설사를 하시거나 변비가 겪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세 번째로 정신적인 부분 살펴보면은 생리 때 되면은 우리가 잦은 감정 변화가 생겨서 아무래도 짜증도 좀 늘어나고요. 우울하거나 처지는 증상, 그것에 더불어서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외음부에도 증상들이 있는데요. 보통 생리할 때는 밑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밑으로 빠지는 느낌은 보통 출산 이후에 조금 더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질 외음부 부위가 옥신거리거나 쓰라리거나 따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경통의 분류에 대해서 따져볼 건데요. 월경통은 한의학적으로 경통, 경행복통, 경기복통이라고 하여 크게 막혀서 울체되어 있는 경우와 허약한 경우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적으로는 프로스타노이드라는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자궁 내막의 탈락에서 이어져서 자궁 내부의 수축을 과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자궁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그로적인 2차적인 증상이 생기는 걸 말하기도 하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이 높아진다고 하면 말초신경의 과민한 반응 또는 전신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1차성 월경통과 2차성 월경통, 다른 말로 하면 원발성, 속발성 월경통이라고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차성 월경통은 특별히 기저질환이 없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기저질환이 없다는 의미는 단순한 생리통이고 이것을 빼고 나면 다른 자궁이나 난소 등의 질환이 없다는 것이고요. 보통 기저질환이 없이 발병하기 때문에 초경이 시작되고 1, 2년 이내에 발생하고 대개 배란의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무배란이나 과배란 등의 희소배란정의 문제는 있지만 보통 배란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고요. 통증은 월경 시작하고 나서 혹은 시작할 때 생기고 초반에 2, 3일 정도. 그래서 보통 저는 진통제를 먹어요 원장님 하시는 분들은 1차성 월경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NSAID라는 진통제를 먹으면 훨씬 더 진통 효과가 잘 느껴지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2차성 월경통인데요. 2차성 월경통은 아까 말했던 1차성 월경통과는 다르게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NSAID 진통제를 먹었을 때 진통된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저질환의 치료가 없다면 이 월경통이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저질환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병 연령 역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초경이랑 별 상관이 없고요. 이 질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기저질환에 의해서 배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란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배란, 희소배란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통증 시작 시기 역시 월경 직후와는 다르게 월경 시작 직전이 아니라 1, 2주 전부터 발생하고 지속기간 역시 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짧다 길다를 말하기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해 반응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징적으로 NSAID 진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2차성 월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에 의한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통 월경통 같은 경우는 서양의학에서 NSAID나 경구피임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NSAID는 진통제고요. 이 진통제를 드실 때 아무래도 소화가 잘 안 된다. 혹은 나 좀 어디가 아픈 것 같아라고 2차적인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경구피임약을 드시게 되면은 드실 때는 생리통이 잘 조절이 되니까 좋다고 하시지만 혹시 이게 임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난소의 예비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논문들도 많고요. 그래서 NSAID나 경구피임약, 급격한 통증을 조절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장기간 복용하시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경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보시면 월경의 한의학적 병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체, 두 번째 한응, 세 번째 기혈이나 간신의 허약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기 순환이 떨어져서 기와 함께 혈액의 순환이 떨어지고 자궁으로 가는 혈액이나 기의 순환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해지지 못해서 생기는 병증입니다. 두 번째는 한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찬대에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내가 생활 중에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고 양생을 잘 못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기혈이나 간신허약인데요. 큰 병을 앓고 나서 혹은 생리 중에 생리량이 조금 많거나 다른 불편한 일들 때문에 허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래 혈을 잘 원활하게 해주고 어혈을 풀어주고 기를 잘 순환시켜주고 막힌 것을 풀어주어 통증을 억제시켜주고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고 차갑게 된다면 뭉치게 됩니다. 이것을 잘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허약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의학적 치료법으로는 크게 한약치료,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요법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잘 선택해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 상태, 변증 상태를 고려해서 맞는 처방을 처방받으시고 부족하거나 뭉쳐있는 것이 있다면 약침이나 침치료를 통해 소통시키는 것이 좋고요. 추나요법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혀있는 긴장이나 뭉쳐있는 것들을 풀어줘서 조금 더 운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흔하게 겪는 질환이어서 그냥 참거나 견뎌내야 되는 질환 혹은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이니까 오히려 여성 건강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궁이나 임신하는데 직결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것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까 말했던 기가 좀 뭉치거나 차가운 데에 오래 앉아있거나 하는 것은 생리통을 심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한의학 상식 건강한 의사 조혜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